우리나라의 각종 핫한 소식들만 모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대한광개토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EU 등 군사대국들이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측정할 때엔 그 국가들의 차세대 무기의 수량과 기능, 그리고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엔 무기들의 숫자, 즉 물량이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였으나 현대전으로 오게 되면서 재래식이 아닌 차세대 무기체계로의 전술과 전략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는데요. 물량보다는 차세대 무기, 즉 KF-21 전투기 같은 고성능 차세대 무기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가 군사력 상승의 가장 큰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차세대 신무기를 얼마나 독자적으로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가진 국가가 군사 강국으로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같은 다목적 전투기와 이지스 구축함, 최신식 탱크 등 최신식 무기 체계를 얼만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을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각 국가들의 국방력이 평가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가운데 근래의 무기산업의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은 차세대 신무기의 핵심이 되는 첨단 소재 기술이 급부상 중인데요. 이런 첨단 소재 기술을 국내뿐 아니라 폴란드나 사우디 등 전 세계 국가들이 간절하게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소재는 무게는 가볍지만 강도는 더 높고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전 세계 차세대 무기 시장에서 핵심 소재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결실이 있기 전부터 대한민국은 무기 개발에 있어 도전의 연속이었는데요. 타 선진국 대비 제대로 된 기반 시설도 없었고 연구원들의 인력도 충분하지 않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연구진들이 매일 밤을 새어가며 논문을 만들고 연구를 하며 이론과 기술을 검증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쏟아가며 대한민국 무기를 개발했던 지난날들이 있었죠. 이러한 연구진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 국방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엄두도 못 내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세계 8번째 탄도미사일 기술 보유 국가가 된 것부터 시작하여 차세대 전차, 자주포, 탱크, 그리고 4.5세대 전투기인 KF-21 전투기, SLBM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이제는 한국형 항공모함까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국산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까지 해내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손에 꼽는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국산 무기 개발이라는 목표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절실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타 국방 선진국에 비해 국방 기술력이 부족했던 시절 상당수의 부품과 소재들은 수입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이런 말도 옛말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KF-21 전투기에 사용되는 신소재 합금이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장갑판의 기술력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이러한 기술력을 국내 연구진이 자체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기존 장갑판에 들어가는 합금판 소재는 미국산 소재였는데 이 미국산 소재보다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신소재 합금이 탄성과 방어력은 더 뛰어나고 열 처리 시간도 배로 단축시켜 생산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졌다고 하죠. 이처럼 차세대 신무기에 적용될 첨단 신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국방력의 향상에 크나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개발한 독자적인 소재 기술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기술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데요. 이미 반도체 기술만로서도 세계 최고인데 국방기술에서도 초격차 수준의 기술을 개발 중이라 이를 이용하여 다른 국가에서는 꿈도 못 꿀 무기 소재 기술들을 최정상급 기술력으로 도약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최첨단 무기에 적용되는 첨단 소재들은 대부분 그 세대에서 최고라고 여겨지는 수준의 기술을 집약해서 만들어지는데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그 예시이죠. KF-21은 매우 정밀한 생산 시설과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며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진들이 다수 투입되어야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기술 집약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이유로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 설비 시설을 갖춘다 할지라도 뛰어난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없다면 최첨단 신소재 개발을 성공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뛰어난 인재들이 몇 년간의 연구에 쏟아부어야 겨우겨우 개발을 성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대한민국의 연구 결과들이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것인데요. 21세기에 접어들어 국가의 막대한 지원과 대한민국 연구진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이죠.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한 최첨단 스텔스 도료를 시작으로 신소재 자원 정밀기계, 첨단 소재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결과물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스텔스 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요소인 스텔스 도료를 대한민국의 민간 기업인 노르페인트에서 개발 중인데요. 이 스텔스 도료 페인트는 스텔스의 핵심 기술인 전파 흡수 재료 등 미래 스텔스 무기체계 기반 기술을 확보, 향후 스텔스 무기체계 활용 및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스텔스 도료 페인트가 기능평가에서 초고 성능 레이더를 회피하는 수준이 예상보다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여 레이더가 방출한 전자기장이 물체를 만난 후 돌아오는 레이더 단면적을 흡수하여 적 레이더에 포착되더라도 아주 작은 탁구공 수준으로 작게 만드는 것이 이 개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미국산 최신형 전투기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블록 3까지 피탐율을 꾸준히 낮출 계획이며 이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피탐율을 자랑하는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였습니다. 사실 현재 KF-21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사양을 갖춘 전투기인데요. 이런 전투기를 대한민국의 온전한 기술력으로 생산해냈다는 것이 매우 대단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런 KF-21 전투기는 이에 멈추지 않고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를 향해 개발하겠다고 한 고위 관계자가 말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블록 1, 즉 공대공 능력을 갖춘 KF-21 전투기가 개발되고 2028년까지 KF-21 전투기는 블록 2, 즉 공대지 무장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시작하였지만 그 토대가 6세대 그 이상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전투기로서 대한민국 5세대, 6세대 전투기는 시간 문제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KF-21 전투기의 온전한 6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동체를 저피탐일 기체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와 더불어 적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난반사 방지 기능이 갖춰진 세계 최정상 수준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전부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 정상급 국방 기술력을 지닌 대한민국, 무기시장 비중을 크게 차지할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척 궁금하군요. 지금까지 대한광개토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